국가라는 거대한 배를 생각하며 국가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천천히 소리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다산 정약용으로 읽는 국가 운영의 원리 1편. 국가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오늘도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잠들어도 도로의 신호등은 바뀌고 공장은 돌아가고 세금은 커지고 행정은 움직입니다. 국가는 마치 큰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배 같습니다. 그 배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시대를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18세기 조선도 우리가 사는 21세기 대한민국도 국가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 모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룰을 만들고 지도자는 그 룰을 잘 지키도록 관리하고 백성은 그 안에서 삶을 꾸립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정약용, 조선의 사상가이자 행정의 천재 목민의 철학자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1장.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약용의 근본 질문. 정약용은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백성이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장치라고 정의했습니다. 국가란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가란 통치자의 것이 아니라 오직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시대의 엄청난 파문이었습니다. 왕조 체제에서 국가는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정약용은 권력의 하늘을 뒤집어버린 셈이었으니까요. 목민심서의 첫머리에서 그는 말합니다. 백성이 공공하면 목민간이 그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백성은 물이고 통치자는 배이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으나 물은 배를 뒤집을 수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와 위험성 그리고 책임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보기에 국가는 배 그 자체가 아니라 백성이 모여 이루는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고요하면 배는 순항하고 바다가 파도치면 배는 흔들립니다. 2장. 통치의 본질 덕과 능의 균형. 정약용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질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덕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공정함, 청렴함. 능 행정 능력, 판단력, 위기관리, 실무 역량. 덕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나라가 허술해졌고 능력만 있고 덕이 없으면 백성이 고통받았습니다. 정약용이 특히 강조한 것은 청렴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부패 사례를 목민심서에 기록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백성을 괴롭히는 장면,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속이는 관료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법을 유린하는 사람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비판했습니다. 그에게 부패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는 독이었습니다. 3장. 좋은 행정이란 무엇인가? 정약용의 6가지 기준. 정약용은 행정을 매우 실질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책을 쓰기 위해 책을 쓴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백성들과 함께 지내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몸으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리한 좋은 행정의 6기준은 이렇습니다. 공정성, 누구에게나 같은 법 적용. 투명성, 세금 예산 행정을 숨기지 않기. 민생보호, 백성의 생계, 체감 경제. 합리적 제도, 감정적 통치가 아닌 시스템. 정확한 기록 없이는 행정이 없다. 유능한 인재 등용 사람이 나라를 움직인다. 이 6기준은 200년 전 조선에서도 필요했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진실은 단순합니다. 제도가 나라를 만든다. 그리고 사람이 그 제도를 운영한다. 4장. 국가는 왜 무너지는가? 정약용의 경고. 정약용은 만국의 징후를 매우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부패가 제도보다 앞설 때, 사적 인맥이 공적 기준보다 우선할 때, 백성이 정치의 기대를 잃을 때, 지도자가 공정성을 잃을 때, 경제가 흔들리는데도 문제를 덮을 때, 국가의 뼈가 썩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것처럼요. 그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관료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공정성이 사라지며 결국 국가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는 종이 배처럼 가벼워집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뒤집힙니다. 5장. 현대 대한민국을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오늘 대한민국은 수많은 제도와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많다고 해서 나라가 자동으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운영의 본질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에 있습니다. 공정성은 지켜지고 있는가? 세금은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가? 행정은 백성의 삶을 먼저 바라보는가? 지도자는 덕과 능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가? 이 질문은 200년 전 조선의 백성도 하던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묻는 질문입니다. 정약용이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도는 훌륭하나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덧붙였을 것 같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정치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백성이 체감하는 작은 변화이다. 정약용은 백성의 삶을 체감으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쌀값이 안정되는가? 노인의 삶은 안전한가? 청년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가? 집값은 감당할 만한가? 국가가 약자를 보호하는가? 이 질문들은 과거와 오늘을 잇는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합니다. 6장 결론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이다. 정약용의 국가 운영 철학은 매우 따뜻합니다. 그는 정치 행정 제도를 논하면서도 결국 핵심은 언제나 사람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백성에게 등을 돌리며 백성도 나라에서 등을 돌린다고 했고 나라가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도 나라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정보가 쏟아지고 사회 문제는 복잡해지고 세대별 갈등은 깊어지며 국가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나 영상이 아니라 국가의 본질을 보는 눈입니다. 정약용은 그 눈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국가란 백성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도구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도구를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 국가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